오늘 주제는 프리인퓨전입니다. 자, 그러면 프리인퓨전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면은 1947년도에 가찌아라고 하는 사람이 특허를 출원했던 실제 특허 자료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조금 더 단순화된 구조를 갖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프링 레버 머신의 구조는 심플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상단의 레버를 당기게 되면 피스톤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물이 채워집니다. 근데 물이 채워질 때 이 뒤쪽에 보일러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겠죠. 증기압이 뜨거워진 물하고 같이 공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출되는 물의 압력도 대부분 1바에서 이제 1.5바 정도. 이 구조 때문에 이제 물이 밀려 나와서 이 공간을 채웁니다. 이렇게 공간을 채우게 되면 요만큼이 이제 추출에 사용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이제 레버를 다시 살짝만 올리게 되면 장력이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커피층을 투과해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는 구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프리인퓨전은 언제 되느냐? 방금 레버를 당겨서 피스톤이 올라간 상태에 이 물이 채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모두 프리인퓨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워지는데 5초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커피퍽이 완전히 젖어 들어가는데 약 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바텀리스 포터필터를 많이 쓰지만 이 당시에는 바텀리스 포터필터의 개념이 아마 거의 없었고요. 이제 스파웃이 2개 혹은 3개짜리도 있어요. 혹은 쿼드도 있습니다. 4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파웃으로 투샷을 추출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이 챔버가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더 많은 양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웻 도징이라 그러는데 사용되는 물의 양이 결정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추출에 사용을 하는데 요게 커피를 적시는데 약 5초. 그리고 스파웃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줄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다 적셔 들었구나. 이제 추출을 해도 되는 상황이구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프리인퓨전을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적절한 프리인퓨전인지를 가늠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아까 전에 필터 바스켓 하단으로 이제 커피가 맺히거나 혹은 스파웃으로 커피가 보이는 시점이 일반적인 기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방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레버 머신은 인퓨전, 프리인퓨전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으로 오늘날 모든 에스프레소 머신이 프리인퓨전 개념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준 머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이 길었는데 심플하게 이래요. 자, 지금 레버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죠. 내려가면서 참 이 피스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물이 유입이 되는데 이 압력 자체가 1바 정도 되는 겁니다. 1바에서 살짝 1바보다 높은 1에서 1.5바 정도가 실제로 프리인퓨전에 사용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연 시간이 한 5초 정도. 이따 뭐 더 길게 줘도 됩니다. 더 길게 줘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커피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추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히 이제 압력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력이 풀리면서 점진적으로 이 압력이 하강하는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플랫하게 급격하게 올라가서 플랫하게 유지되는 것은 일반 펌프. 요거는 시모넬리 에스프레소 머신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아 예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머신이죠. 제 펌프 머신인데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방금은 이제 레버 머신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레버 머신에 이어서 뭐 여러분 대부분 잘 아시는 어니스토 발렌테라고 하는 페이마의 역사적인 에스프레소를 만든 장본인인데 그 E61 에스프레소 머신의 원형이 된 특허입니다. 그런데 E60이라면 프리인퓨전 바로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프리인퓨전에 두 가지 형태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크랭크가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드레인 밸브, 지금은 전자식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메커니컬, 그러니까 기계식 스프링을 사용을 한 이 드레인 밸브입니다. 배수 밸브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 이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커피가 들어있고 추출수에 압력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 챔버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을 채워요. 그리고 여기도 물이 차겠죠. 이만큼 지연 시간을 줘서 프리인퓨전을 가져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었던 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슬레이어가 사용하는 니들 밸브랑 거의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디자인은 지금 슬레이어 니들 밸브 디자인하고도 비슷합니다. 지금은 E60에서 이걸 사용을 하진 않아요. 지금은 이 부분이 조금 있다가 나오긴 하거든요. 이 부분이 고정형 지글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돌리면 이 바늘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 갭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저유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프리인퓨전에 대한 개념을 이 당시 특허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에스프레소 머신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프리인퓨전의 시작, 그 다음에 초창기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이제는 프리인퓨전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칸나우가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에스프레소의 이제 프리인퓨전은 그 파인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채널링도 줄이고, 그 다음에 더 가는 입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추출되는 총 수율도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리인퓨전을 처음 접하시고 그 효과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리인퓨전을 하게 되면 입자를 더 가늘게 세팅할 수 있다고? 이런 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프리인퓨전 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경험상 우리가 안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커피 추출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커피를 추출하는 건데 그 추출 초반 단계에서 빠져나오는 기체들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약간의 기믹을 더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은 굉장히 저유량으로 제가 긴 시간 동안 프리인퓨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전부터 추출 초반부, 이 초반부에 우리가 유량이나 압력 양상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추출의 후반부가 굉장히 크게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이해를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쪽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리인퓨전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머신의 유량을 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지글러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이번에는 그 소크라틱 커피가 실제로
지글러를 적용해가지고 추출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영상을 찍은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지글러가 있고 어느 쪽이 지글러가 없는 상태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네요. 자, 영상이 끝이 났는데 왼쪽이 지글러가 0.6mm짜리가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오른쪽이 0.6mm짜리 지글러가 들어간 걸까요? 자, 정답은 왼쪽이 지글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은 추출이 빨리 이루어져요. 초반에 이거를 전문 용어로 드웰 타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맺힌 다음에 근데 빨리 맺히긴 하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얘는 느려요. 그리고 얘는 천천히 후반에 드웰 타임이 이제 오래 걸리지만 후반부터 추출이 되지만 속도는 더 안정적으로 빨리 추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글러 타입에 따른 이 추출에 대한 관련성이고요. 그리고 눈썰미 좋은 분들은 보셨겠지만 잘 보세요. 리스텍 지글러가 없을 때는 바스켓 하단이 굉장히 빨리 부풀어 오릅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스켓이 지금 부풀어 오르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저렇게 급격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지글러의 타입이 초반에 이 바스켓 안에 걸리는 압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 간단한 차트로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워터 데빗, 이 개념은 이제 아시죠? 워터 데빗하고 프리인퓨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개념도 아니에요. 하지만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퍽을 압착하는 우리 퍽의 컴팩션이라고 하고요. 그 퍽의 압착에는 이 디게싱이라고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 안쪽에 있는 탈기 가스가 빠져나가는 오프게싱의 관점도 있습니다. 뭐 워터 데빗으로 봐도 되는데 그 워터 데빗이 프리인퓨전은 워터 데빗이 굉장히 작은 형태라고 조금 이해를 하셔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풋에 유량이 많은 상태 그리고 높은 압력으로 가해지면 퍽의 컴팩션이 강해져요. 퍽이 압착이 많이 됩니다. 순식간에 빠른 유량과 높은 압력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압착이 많이 돼서 이 추출 유량 1편을 보신 분은 머신 유량하고 추출 유량은 구별하실 수 있으실 텐데 실제로 추출 유량이 타이트해져요. 반면에 그 프리인퓨전을 충분히 주고 혹은 워터 데빗이 낮은 상태를 만들면 퍽의 컴팩션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추출 유량이 많아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 추출 낼 때 방금은 현상만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거는 컴파운드 커피라고 하는 이제 해외 한 커피 로스터에서 이제 디테일한 테스트를 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슬레이어 머신을 사용을 했어요. 슬레이어 머신 사용을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구바 추출 레퍼런스 샷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g 넣고 40g 추출하고 인퓨전 없이 구바로 풀 프레셔로 32초 추출하는 거를 기본값으로 두고 인퓨전을 준 샷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인퓨전을 준 샷들은 이렇게 달라요. 다 10번씩 내리는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풀브루 그 다음에 5초 인프리 인퓨전 10초, 15초, 30초씩 인퓨전 줍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구바로 이제 승합을 해가지고 추출을 하는 거예요.
자, 추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트를 다 비교를 했는데 이걸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핵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출 수율은 그냥 인퓨전 없는 게 제일 높게 나타났어요. 평균 수율이 21.85고, 자, 5초 인퓨전, 그 다음에 10초, 15초, 30초까지 가면 갈수록, 자, 수율이 얘네들보다는 조금씩 낮죠. 그런데 평균 수율 같은 경우는 뭐 30초 프리인퓨전 준 것도 20.88, 그 다음에 5초 준 것도 20.87.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수율하고 이 데이터를 갖고 이 분석을 하기에는 애매하다. 수율은 일단은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평 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듯이 이 세팅 자체가 구바 그리고 노 인퓨전에 맞춰준 수율 세팅이어서 나머지 세팅은 모든 상황이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분쇄도를 조절해가지고 바꿨으면 최저값을 찾았으면 달라질 수 있었던 결과일 수도 있다.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율은 큰 의미가 없다. 잘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보시면 수율의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고 수율과 최저 수율의 비교를 해봤더니 편차가 제일 커요. 구바만 준 거. 그런데 편차가 제일 낮은 건 희한하게도 이 30초 준 거. 편차 굉장히 적죠. 그리고 나머지 인퓨전을 주기 시작하니까 수율의 편차는 최초의 레퍼런스 샷보다는 다 낮습니다. 그래서 인퓨전이 추출의 이 일관성, 그러니까 추출 편차를 보완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은 이런 결과를 이 친구들이 만들었고, 요거를 맛을 봤어요. 맛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제일 선호하는 샷은 5초 인퓨전이 제일 괜찮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관능적인 건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데이터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맛이란 세팅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근데 인퓨전을 준 게 이러한 관능적 평가가 있었대요. 그리고 30초는 샷의 일관성은 제일 확보가 됐죠. 수율도 뭐 그렇게 낮진 않죠. 근데 제일 안 좋은 향들이 맛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퓨전에 대한 관능적인 부분은 인퓨전을 아예 안 준 거보다는, 그리고 너무 길게 준 거보다는 5초 정도 준 거 괜찮던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 갖고 인퓨전의 어떤 효과를 따지는 것은 몇 가지 데이터밖에 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큰 의미가 있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 샷의 어떠한 일관성, 결과적으로 여기서 샷 편차가 나는 건 채널링이 적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보다는 인퓨전을 준 게 어떠한 요인에서든 채널링이 좀 적었다. 근데 채널링이 적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제가 영상으로 사전에 보여드렸던 디게싱, 오프게싱이나 추출 유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투과성이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전역에서 안정적으로 추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프리인퓨전이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기 전에 내 머신은 인퓨전이 된다 설문을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60대 40%예요. 40%를 쓰신 분들은 내 머신은 인퓨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인퓨전이 되는 머신들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라마르조코의 MP 모델, 스트라다 MP 혹은 GS3 MP 모델 같은 경우는 요 패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 안쪽에 있는 기계식 밸브의 개폐량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 때문에 압력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대표적인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스트라다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던 E61 머신, 요게 지글러입니다. 보면 여기 구경이 다양한 이 지글러들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E61 최초 디자인에서는 가변형 밸브, 그러니까 니들 밸브가 적용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머쉬룸 헤드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E61 형태. 그런데 이 형태의 지글러 형태의 인퓨전도 풀인퓨전이죠. 얘만 인퓨전이 아니거든요. 워터 데빗을 줄이는 것도 인퓨전에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머신은 인퓨전이 안 된다는 없어요. 모든 머신은 이 지글러를 통한, 대부분 모든 머신들은 지글러를 통한 인퓨전이 가능한 머신이다. 풀인퓨전이라고 하는 건 추출의 초반에 이러한 저유량 주입이 가능한 머신들을 모두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글러 형태의 인퓨전이 되는 머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글러의 사이즈를 바꿔서 이제 실제로 SIS, 근데 지글러 뿐만이 아니고 이 배관 길이나 이후에 있는 또 배관에서 다른 형태의 구경의 지글러들을 여러 가지를 해놓으면 또 이 저항값 때문에 유량이 조금씩 감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을 채택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가변 펌프죠. RPM이 조절되는 기어 펌프로 압력 프로파일링을 하는 형태로 풀인퓨전을 조절하는 스트라다 EP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전통 에스프레소 머신 레버. 요건 슬레이어가 처음에 이걸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슬레이어 초창기 개발에 참여했던 친구들입니다. 요거는 항상 말씀드렸죠. 얘는 요걸 통해서 두 가지 유량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유량 조절형 프린퓨전 머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스프릿인데요. 스프릿은 실제로는 지글러 온리 프린퓨전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터 데빗을 낮게 쓰는 머신인데 PPIC라고 하는 추가적인 툴을 가지고 여기에 챔버가 있어요. 이 챔버를 추가적으로 주면서 이제 추가적인 프리인퓨전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모드가 가능합니다. 제 스피디스터에도 얘가 달려있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프리인퓨전의 대표적인 메커니즘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머신들은 고정유량, 그러니까 지글러를 사용을 하는 방식을 기본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고정유량만을 활용을 하는 에스프레소 머신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빅토리아 아르두이노의 블랙이글, 키스반드 웨스턴의 스피릿의 기본 모델들은 그러한 고정유량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유량을 추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머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슬레이어의 니들 밸브 GS3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에 기계식 밸브를 활용을 해서 유량과 이를 통해 압력을 함께 조절하는 방식의 머신도 있습니다. 달라크로테 같은 경우는 추출을 하면서 가변 유량을 적용할 수 있는 모델도 있지만 XT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제 밸브를 조절을 해서 유량을 바꿔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변 유량을 통해 프리인퓨전을 적용할 수 있는 머신들도 있고요. 다음은 가변 유량 다음에 가변 프레셔, 압력을 조절하는 머신들도 있습니다. 라겐 같은 경우는 압력을 바이패스 할 수 있는 전자식 밸브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압력을 조절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R라인 1 같은 경우는 RPM을 조절해 가지고 유량을 조절하고 그를 통해서 압력도 같이 조절을 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레이어 모델이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지고 특히 수압단입니다. 수압단의 압력을 조절을 해서 프리인퓨전을 진행을 하는 스팀 LP 모델이고요. 자,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자, 솔레노이드 밸브를 개폐를 했다가 닫았다가 하는 형태로 이제 추가적인 그 프리웨팅이라고 부르는
인퓨전을 줄 수 있는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슬레이어는 이렇게 제품 라인업마다 서로 다른 프리인퓨전 형태의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마르조코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펌프가 계속 동작되는 상태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형태로 이 그룹헤드에 추출수를 먼저 유입시킨 다음 이제 유휴 시간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서 프리인퓨전에 해당하는 유량을 적용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마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솔레노이드 밸브, 페마 같은 경우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실제로 2개를 그룹헤드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블루밍이라고 하는 블루밍하는 형태의 추출을 위해서 도와주는 형태의 프리인퓨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가 요거를 유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주는 형태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게 프리인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밍으로 이제 펌프를 가동하고 솔베를 열어서 충분한 유량을 주입한 다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를 닫습니다. 닫아서 이제 유의 시간을 주는 인퓨전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머신들은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형태로 퍽을 적셔주는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엑스트라 챔버, 인퓨전에 관여하는 추가적인 챔버가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261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주빌레 모델인데, 레전드 같은 경우 면 메커니컬 밸브가 3웨이 밸브가 달려있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프리인퓨전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위에 고정형 오리피스 지글러가 들어있죠. 그래서 고정유량 지글러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머신들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머신들도 당연히 고정유량 리스트렉터 지글러가 다 들어가 있어서 프리인퓨전이 기본적으로 다 되는 머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스반드 웨스턴 사이의 대표적인 제품들도 동일하게 챔버를 사용을 하는데, 스피드스터는 제가 사용을 하는 머신이죠. 여기에 추출 압력이 상승을 하고 유량이 생기면 이게 튀어나옵니다. 챔버에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튀어나와서 챔버가 다 차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기능이 있는 머신이고, 이건 키스반더 웨스턴의 슬림잼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여기에 챔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이 되면 얘는 이렇게 작은 바늘이 기둥이 앞으로 나왔었는데 얘는 긴 바늘이 위로 올라오면서 인퓨전 챔버가 차 있는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프리인퓨전. 자, 프리인퓨전은 모든 머신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머신은 프리인퓨전이 안 되는 머신이에요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이용하신 분들은 취소하시고, 취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머신은 프리인퓨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편하게 주무시면 되고, 그 프리인퓨전 효과는 어떤 형태로 제가 만들 수 있는지는 그 유량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량편을 다시 보기 하시면 조금 해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내 머신은 인퓨전 조절이 안 돼요 라고 하면 바스켓을 바꿔도 돼요. 바스켓을 바꿔서 헤드스페이스에 추가적인 용적을 주면서 적절히 유량과 이 추출 챔버의 역할을 바스켓을 통해서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극단적인 바스켓을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한 1g, 2g 정도의 업도징, 언더도징 정도는 괜찮은데 뭐 한 3, 4g을 너무 낮추거나 했을 때는 커피에 따라서 투과성이 너무 과해져 가지고 압력 자체가 안 걸리고 그냥 안에서 터뷸런스가 일어나는 형태로 유량이 그냥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압력 세팅치는 커피 로스팅, 그 다음에 그라인딩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고, 바스켓 사이즈, 도직량, 펌프 압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에요. 이 프리인퓨전이라고 하는 건 능동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추출되는 추출 흐름은 굉장히 수동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인퓨전에 대한 실질적 연구는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장의 경험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현장 경험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이러한 인퓨전이나 압력 프로파일링의 특히 핵심적인 부분들은 연구 논문으로도 아마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서 그 프리인퓨전, 야, 프리인퓨전 하면 뭐가 바뀌어? 라고 하면 확실히 바뀌는 거는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추출 유량이 바뀌면 근데 추출 온도도 바뀐다는 거는 지난번 온도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참 유튜브에는 없어요. 유튜브에는 없고 패트리온의 풀 영상에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아무튼 추출 유량이 바뀌면 추출 온도도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